고충이라고 치명적인 기생충 질환을 일으킵니다. 뱀이나 안 먹는 게 이제 내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먹지 마라. 도내 곳곳에서 밀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를 들어봤고 왜 노출하냐고. 야생 동물도 19조 1항으로 적발하겠습니다. 밀렵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은 근처 건강원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차량을 한번 볼 수 있나, 사장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고라니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밀렵은 이제 종을 가릴 것 없이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어 죽었네. 뱀꿈으로 인한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충북도와 경기도 경계에 은밀하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심각한 실정입니다. 밀렵은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밀렵.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야생동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밀렵으로 희생된 야생동물들은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인근 마을에서 발견된 차량 안에서 야생동물이 가득합니다. 아유, 다 오소리네. 오소리는 포획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배가 갈린 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기에게 물린 자국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겨울잠 자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거지 이게. 가을에 동면 들기 전에 기름이 이빨에 들었을 때 그때 이거를 다 개로 인해서 잡는 거죠. 실어달라고 그래갖고 실어갖고 연락 받고 오신 거죠? 네. 연락 받은 거죠? 이거 냉장고에 있었어요? 네 냉장고에 같이 꺼내셨어요? 아니 저는 그 해놓고 그냥 이렇게 실어다가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마을 주민. 잠시 후 오소리를 숨겨달라 부탁한 밀렵 용의자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밀렵은 극구 부인합니다. 물좀 시키려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좀 물리고 했어요. 그거는 걔한테 잡은 게 아니라 사가져 왔어. 아 글쎄 그거 다 그렇게 사왔다? 굉장히 음성적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고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또 빠져나가는 밀렵 행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야생동물들. 그런가 하면 버젓이 생사탕이라는 간판을 걸고 야생범을 잡아서 뱀탕을 만들어 팔고 있는 건강원도 있습니다. 원래 한 달 보내면 한 300만 원씩 가는데 올해는 250 해주고 그래 이제 100만 원부터 해요 겨울에는. 뭔가를 들고 들어오는 여주인. 저는 당뇨가 있어서. 있어도 땅이 있어도 좋아요. 바로 뱀탕입니다. 주인은 뱀탕을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합니다. 저거는 뭐 구렁이도 들어가고 한 300마리 들어가. 300마리? 정육제나 그런 거보다도 병원에서도 원장들이 그 허리 아프고 결핵 같은 거 폐 나쁜 사람은 뱀을 먹으라고 권해요 지금. 뱀탕 재료로 쓰이는 뱀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예요? 까치 독사하고 네. 까치 살모사하고 독사하고 화사하고 몇 마리나 돼요? 40마리. 40마리?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땅꾼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뱀을 잡아 이렇게 보내옵니다.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야생뱀.
주인은 뜨거운 물을 부어 살아난 뱀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무슨 뭐요? 능사. 예, 이거는 허리 아픈데 먹는 이거 한 마리 있잖아요. 5만 원씩에 5만 원씩.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남기는 거 없이 제가 숨기시고. 예. 엄연한 불법입니다. 건강한 주인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내가 그랬지. 우리는 300만 원 벌금만 하면 돼요. 근데 불행이랑 직접상 지금 국법으로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경제도 어렵죠. 먹는 사람 꼭 먹어요. 무슨 일이 있어 먹어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야생동물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이처럼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안 그래 냅뒀냐고 아까 전화 왔더라고. 개구리도 있느냐 하고. 여기 몇몇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이래 큰 거 돌아서 큰 탕 돌아서 물어. 예 그러면 우리 한 탕씩 해줘. 아니 50봉씩 30봉씩 해달라고. 고객들한테 전화해줘요. 아가 고객들한테. 그래갖고 갖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전국에다 소문났죠. 저 방어는 30년 됐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 최국만 프로듀서입니다. 지난주 현장 추적 밀렵 2부에서는 야생동물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현장을 추적했습니다. 배가 갈린 채 유통되고 있는 오소리들과 산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뱀을 꺼내 뱀탕을 끓여 팔고 있는 건강원. 이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잔인한 밀렵, 그 바탕에는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이기심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수많은 야생동물들, 그 일그러진 보신 행태를 고발합니다. 취재팀은 건강원에서 야생동물이 거래되고 있는 제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관절함도. 고라니가요. 원래는 뼈가 엄청 단단해. 얘네들이 야생이기 때문에 하도 땡달려가지고 그래서 약대까지 가는데. 잠시 후 창고를 뒤지던 주인이 들고 나온 것은 바로 고라니 뼈였습니다. 아유 작구나. 이게 양념 섞인 거예요. 완전히 섞인 거죠. 갈비하고 살짝 넣어서 살짝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하겠어. 건강원 주인은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오래된 고라니 뼈가 몸에 좋다고 권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건강원. 이곳에서도 야생동물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생동물을 구할 수 있는지 묻자 건강원 주인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고라니랑 너구리는 고라니 한 마리 있어 지금. 지금 한 마리 있다고? 딱 해갖고 저 갖다서 여기 못 놔두지. 그치. 그건 얼마씩 해요, 그거는? 35만 원. 다 데려주고? 가져가는 사람 있어. 맞추면 이제 전화 오면 해라 그러면 이제 약을 가지러 와. 그 사람들은 안 봐, 직접 안 보고. 아무튼 전화를 가야지 보고. 저기는 오소리 쓸개가 이렇게 좋다면서요? 그건 뭐 100만 원씩인데 미리 안 맞춰놓으면 주문 들어오면 먹을까? 그것도 이제 놓을 수가 없어. 오소리는 얼마씩 해요, 야생은요? 야생은 쓸개까지 하면은 얼마 정도 할까? 그까지 100만 원 줘. 100만 원 줘야 돼?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오소리가 있냐고 묻자 곧바로 주인은 밀렵꾼에게 전화를 겁니다. 뭐야 나야. 야 너 먼저 저 오소리 뭐 어디 얘기했었는데 그 있어 지금도? 없어? 아 누가 손님이 찾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팔아버렸대? 팔게. 아우. 여기
보관을 못한다고 보관을 좌우 쪽에 갖다 놔야 되는데. 야생동물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주인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우소리가 들어오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도내 일부 건강원에서도 야생동물이 밀거래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신을 위해 찾고 있는 야생동물. 우리의 일그러진 보신 문화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밀렵 3부를 취재한 이명희 PD 나왔습니다. 자, 이 PD, 취재하면 잘 봤습니다. 건강원 몇 군데 취재했습니까? 네, 10군데 이상의 건강원에 가봤습니다. 몇 군데에서 야생동물이 나왔습니까? 네, 절반 이상의 건강원에서 야생동물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야생동물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이처럼 왜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보 영상 속 건강원뿐만 아니라 취재팀이 방문한 일부 건강원에서도 야생동물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을 거래하고 있는 건강원 대부분은 전문 밀렵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야생동물을 보관하게 되면 적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놓거나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밀렵꾼에게 연락을 취하고 야생동물을 공급받는 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엄연히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일부 잘못된 속설, 몸에 좋다, 뭐 특약이다, 그런 거로 이제 알려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특약 아니고 몸에 좋지도 않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원에서 판매되는 야생동물 가격은 매우 고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하기 어려운 데 반해 야생동물이 보신에 좋다는 속설로 인해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강원에서는 고라니가 뼈에 좋다거나 오소리 쓸개가 간에 좋다는 등 마치 야생동물이 뛰어난 약효를 가진 것처럼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오히려 야생동물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맹신하고 있는 야생동물. 과연 안전할까? 취재팀은 충북대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뱀을 해부해 기생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물을 투입한 유리상자에 뱀들을 넣어 마취를 시킨 다음 한 마리씩 꺼내 껍질을 제거했습니다. 해부한 첫 번째 유혈무기, 일명 꽃뱀에서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으면 보이거든요. 여기 있다. 하나 있네요. 여기 있네. 둘. 하얀 부분 보이잖아요. 실 뭉친 것 같은 거. 이게 스파르가눔인데 우리말로는 고충이라고. 이건 지금 애벌레 상태로 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서류 파충류, 포유동물 여기 골고루 있는데 사람도 이거를 먹게 되면은 성충으로 안 자라고 사람 몸에 이런 상태로 있어요. 사람 몸에서 이제 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한 10%에서 20% 내외 우리나라 뱀의 이 고충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 흔하게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동물에 기생하고 있는 고충, 즉 스파루가눔은 야생동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인체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한테 들어오면은 신체 여러 부위에 갈 수가 있는데 흔히 피하에 제일 많고 복벽, 안구에도 갈 수 있어요. 뇌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신체 여러 부위로 이동할 수 있는 스파루가눔은 일단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치명적인 기생충 질환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뱀도 같은 방법으로 해부해봤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파루가눔이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실험을 의뢰한 3마리의 뱀 중 유혈 모기 2마리에서 스파루가눔이 검출됐습니다. 이 스파루가눔은 특히 한국이 그 가장 빈번히 발견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이 생식을 좋아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야생동물에는 이 스파루가눔이 생활사가 야생 생활환을 이루고 있어요. 야생동물을 그 중심으로 해서. 다만 사람한테 안 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이 이걸 먹기 때문에 특히 많이 보고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유명한 그 감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뱀에서는 심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주걱 흡축류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야생동물 섭취로 인한 기생충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스파루가눔에 감염되게 되면은 특효약이 없어요. 좋은 양으로 밝혀진 게 없어서 약물 치료가 지금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꺼내내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군데 갈 수가 있어서 그 수술로 적출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취재팀은 실제로 스파루가눔에 감염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귀농 생활을 하고 있는 정영화 씨. 그는 7년 전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자신도 모르게 기생충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립선 수술을 하다 보니 이제 그는 그게 발견이 됐는 말이야. 이제 기생충이 발견됐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수술을 상당히 오래 해서 보통 뭐 한 3시간 하면 된다 하는 게 한 8시간 정도 해서 그건 이제 기생충 잡는다고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해 감염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정영화 씨. 오래전에 먹은 뱀이 감염의 원인이었습니다. 상당히 놀랐죠. 내 몸이 그때 상당히 약했었어요. 몸이 약해지니까 우리 누가 이제 뭐 뱀을 먹으면 이제 뭐 건강에 이제 좀 뭐 거기 보신이 좀 된다는 그런 옛날 어른들 때문에 그래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걸 잡아가지고 생고기를 썰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거의 뭐 1년도 안 되고 거의 뭐 한 20년도 넘었길래요. 기생충이 발견된 정영화 씨의 당시 수술 사진입니다. 수십 년간 몸속에 잠복해 있던 스파루가눔은 음낭과 방광에서 발견된 것만 해도 10여 마리가 넘었습니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기생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음낭에 이제 생긴 작은 결절들이 많이 만져졌습니다. 음낭 안쪽에.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다른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처음에는 그게 뭐 기생충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절개 수술이 들어갔는데 수술을 꺼내서 보니까 그 안에서 작은 그 기생충들이 많이 그 결절의 원인이 기생충이 기생하면서 생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당시 수술 영상을 확인해 보면 작은 결절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절개하자 흰색의 스파루가눔이 발견됩니다. 방광에서도 기생충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발견돼 그 위험성이 논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은요. 근데 뭐 그때가 많이 제거했다 하지만은 몸을 다 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안 만져지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보통 음낭에 생기는 스파루가눔은 많이 있어요.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이 몸에 좋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거는 없죠. 근거 없는 믿음인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좀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뭐 마치 뭘 먹으면 뭘 먹으면 좋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거를 먹어서 그 설사 좋다 하더라도 그런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뭐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크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 같은 그런 뱀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끓였을 때도 일부분 그런 것들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한약재 중에도 이제 독성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탕제로 끓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양을 넣지 않고 적은 양으로 조심조심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른 처치를 하고서 그 약을 안전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독을 제거하지 않고서 사용을 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살을 파고 이제 뭡니까? 내려가면 사망을 한다 이 하더라고. 상당히 위험한 이제 물체라. 납진성이나 뱀이나 안 먹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내가 이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참 여러분 또 이걸 상기하시고. 취재팀이 직접 뱀 해부를 통해서 스파르가눔, 이 고충 발견도 했는데 실제 야생동물에는 그거 외에 기생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알고는 못 먹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이라면 무조건 몸에 좋을 것이라 맹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것처럼 오히려 야생동물로 인해 기생충과 같은 각종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건강을 찾고자 했다가 오히려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먹고 보는 사람들. 인간의 욕심이 야생동물에게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밀렵. 밀렵 단속반이 현장에서 수거한 밀렵 도구들이 창고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밀렵꾼들이 쳐놓은 덫에 야생동물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13년부터 요거를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거한 거는 전부 다 이제 관계기관에 다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건 폐기 처분하고. 밀렵이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되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쓰이는 도구 또한 보다 대형화되고 잔인해졌습니다. 대형 개구리, 그물과 뱀통발, 스프링 올무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산에다 갖다서는 설치를 해놓으면은 설치해놓고 이렇게 살짝 갈립으로 덮어놓죠. 네. 덮어놓고 저기 두면은 돼지가 지나가다가 이 발이 빠지면은 발이 빠져가지고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게 그래가지고서는 고통을 받다가 죽는 거지. 발이 다 나중에 뭉그러지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잔인하게 잡는 거라고 봐야지. 밀렵꾼들은 동물 종류에 따라 새로운 밀렵 도구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개가 물고 있을 때나 아니면 개가 쫓고 있을 때 앞에 가가지고나 아니면은 물고 있는 걸 갖다가 빼가지고 여기에서 조립을 바로 해가지고서는 이걸로 가지고서는 그냥 찌르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잡는 거죠.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은 깔때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2차적인 피해가 오는 게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가면은 이 개구리를 먹기 위해서 또 이런 작은 다른 동물들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같이 죽는 거지 나오지를 못하니까.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밀렵. 밀렵 도구가 무서운 것은 한 번 설치되고 제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서 피해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렵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밀렵 현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돌보고 있는 충북 야생동물센터. 이곳에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를 비롯해 밀렵으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들어온 너구리는 다리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덫에 걸려가지고 절단된 경우고요. 와서 바로 수술을 했고, 동물들은 계속 도망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흙이라든지 그런 오염물질이 계속 묻기 때문에 근육까지 다 완전 개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덫 같은 경우가 이제 녹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철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파상풍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감염이 심하기 때문에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덫에 걸린 동물들 거의 대부분이 절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덫이나 올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무나 덫에 걸린 야생동물들은 발버둥 칠수록 더욱 괴롭게 죽어갑니다. 치료가 끝나더라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상처로 인해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너구리 같은 경우에 이미 한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다리가 다시 덫에 걸리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었고, 또 다행히도 이게 다리 하나만 걸리면 그나마 나은데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같이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살쾡이었는데 그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양쪽 다리가 다 상태가 안 좋아서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제일 마음을 많이 남죠. 밀렵으로 상처 입은 야생동물들. 지금 우리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정 유해조수를 무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포획을 하다 보면은 우리 생태계에 있는 그 먹이 사슬의 그 구성원들의 숫자를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생태계에 있는 그 먹이 사슬이 잘 균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유해조수든 멸종위기 종이건 다 모든 종들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말 그릇된 보신 문화에서 이런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건 근절돼야 되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밀렵 도구가 상당히 진화가 됐군요. 자, 야생동물의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은 것이고 또 잘못 먹으면 병까지 생기는 것. 아마 그걸 우리 사람들이 안다면은 이렇게 야생동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근절이 되겠습니까? 네, 밀렵 밀거래를 뿌리 뽑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식보다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 돈이 되는 일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서 13년의 경우 적발된 밀렵 밀거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희생된 야생동물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불법 행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은밀하게 밀렵 밀거래가 이뤄져 더욱 단속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밀렵 밀거래. 이것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그 피해가 인간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 3주에 걸쳐 전해드린 현장 추적 밀렵. 일부에서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밀렵 현장을 보여드렸고 2부에서는 야생동물이 은밀하게 밀거래된 현장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그릇된 보호신문의 실체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사플러스가 지난 12월부터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은 야생동물의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인간들의 비윤리적인 형태를 고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신이란 이름 아래 수많은 야생동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야생동물 밀렵의 잔인함과 위험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시도에는 밀렵 상설 단속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야생동물을 사고 팔고 먹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시사플러스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